여러분이 증조 할아버지 형제 증손자랑 결혼을 했어요. 내 사촌 동생이 와서 이 결혼 무효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근친혼이에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들은 근친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친혼은 금지돼야 하는 걸까요? 저도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근친혼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인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근친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 809조를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이 아예 무효입니다. 그리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어떤 사람하고는 혼인을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된다. 라고 해서 근친혼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뭐 더 나아가면은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은 아예 결혼이 무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촌 아세요, 여러분? 8촌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1촌,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3촌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4촌입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고조 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형제는 5촌, 증조 할머니의 형제의 자식까지 가야 됩니다. 나랑 8촌이 위에 올라가서 만나려면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세요? 저는 몰라요. 굉장히 넓죠. 근데 거기까지만 돼도 혼인신고를 하면은 아예 무효입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뭐냐면은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이혼을 했건 아니면 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인이 없어졌건 이 사람들은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내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혼인이 끝났거나 했을 때 이 배우자의 6촌, 배우자 쪽에서 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자하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4촌이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는 혼인을 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범위가 넓죠, 여러분. 이 결혼에서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무효는 그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거는 아무리 뭘 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증조 할아버지 형제의 증손자랑 혼인신고를 할 수도 없지만 공무원이 실수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줬어도 이거는 혼인신고가 처음부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서 취소는 뭐냐면은 내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혼인신고는 돼요. 혼인신고가 처음부터 되고 내가 취소하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유효합니다.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기가 생겼다 그럼 취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무효는 내가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나뿐 아니라 나랑 사촌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증조 할아버지 형제의 증손자랑 결혼을 했어요. 내 사촌 동생이 와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이 결혼 무효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근친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촌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쪽의 가족들이, 사촌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해요 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한 사건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우리 헌법 36조 1항을 보면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해줘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혼인의 자유, 결혼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무효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결혼의 자유가 침해돼서 우리가 결혼을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5대 4로 갈렸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다, 유지돼야 된다 라고 했고요. 4명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아, 고쳐야 돼 라고 했습니다. 위헌이 되거나 헌법 불합치가 되려면 6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합헌이 오히려 더 많네, 과반수로 봐도 더 많네, 당연히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사촌까지는 교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좀 대가족인 경우에는 5촌, 6촌까지도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족관계에 너무나 혼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근친혼은 우리 인류 문화를 봐도 보편적으로 금기시 되어 왔다. 그래서 가까운 이 가족관계, 혈족의 해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은 이 목적이 아주 정당하다, 명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명분에 대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논리에서 서로 갈리기 시작해요. 5대 4라 그랬죠. 이 합헌이라고 하는 5명 쪽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가족이 소규모로 변했어도 이 본질적인 가족 간의 이 촌숙 관념이나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거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변하진 않았어. 그리고 외국하고 비교를 해도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예요.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을 가도 그렇고, 먼 나라, 유럽을 가도 그렇고,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고, 근친혼은 인류 문화 보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 근친혼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역사, 종교, 문화가 모두 다른데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 가족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혼을 8촌까지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4명 쪽은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8촌은 너무 넓다. 8촌은 아느냐? 8촌은 현대사회에서 가족관념이 변화했기 때문에 8촌끼리는 서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고조 할아버지까지 가니까 만나더라.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넓은 범위다. 그리고 옛날에는 호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알기가 쉬웠어요. 우리 족보처럼 쫙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알기 쉬웠지만 지금은 호주제가 없어졌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바로 위, 바로 아래까지만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가야 만나는 이 사람이 나랑 8촌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은 3촌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가도 사촌끼리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3대까지만 금지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이거는 너무 넓어서 좀 고쳐야 된다 라는 게 반대쪽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래도 4명밖에 되지 않았고 5명이 그리고 이건 안 돼 라고 해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는 가족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 너무 중요하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촌 이내 근친혼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무효다 라고 하는 이 무효 조항 9명 모두 다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아무리 근친혼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됐으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무효로 보는 거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있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무효로 보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갑자기 혼외자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혼외자가 되면은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 그리고 상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혼인 무효 조항을 위헌으로 해가지고 바로 날려버리면은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면 될 것 같다. 아이가 생기면은 혼인이 유지되도록 하는 혼인 취소 사유로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그러나 근친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만드는 것은 헌법에 좀 맞지 않는다. 요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친혼을 금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위가 과연 8촌까지 넓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생각이 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를 기준으로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증손자까지 가는 이 8촌이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여기까지면은 친척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친혼을 사실 많이 했죠. 근친혼이 이렇게 금지가 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과거에는 왕족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혈통을 보존하거나, 유럽에서도 합스부르크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은 근친혼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혈통 보존을 위해서 이복 형제랑 근친혼을 많이 했어도 같은 엄마 아빠 동복 형제랑은 근친혼을 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기형아가 나온다
사실 기형아 별로 안 나옵니다. 이 근친혼을 한 번 한다 그래서 기형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 조금 유전병이나 이런 게 좀 유전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옛날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근친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 대를 하니까 그 유전병이 계속 내려오는 거지. 합스부르크 왕가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걱턱이 계속 심해지는 거야. 나중에는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주걱턱이 심해지는. 주걱턱끼리 결혼하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지. 한두 번 해서는 유전병이 막 그렇게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기형아의 출산은 운이죠. 확률은 언제나 있으니까.